오종혁 국어TV. 반갑습니다. 예, 오종혁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박먹월의 하단에서라는 작품을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단이라는 건요, 맨 아래쪽 끝이란 얘기입니다. 상단에 대비되는 단어죠. 그래서 제목의 의미를 음미하면서 꼭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부분에 가겠습니다. 자, 갈밭 속에서 길을 잃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갈밭 속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이러한 갈밭 속을 연상해 보세요. 갈밭 속을 간다. 누가요? 화자죠, 화자. 그쵸? 화자의 어떤 시적인 상황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움직인다. 이 시는 이제 동적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갈밭이라는 것은 이제 갈대가 이렇게 무성하게 나 있는 것이고요. 주로 이제 갯가나 호수, 강 따위 있죠? 이런 물이 있는 곳의 주변이나 습지에 있는 것이 갈대밭입니다, 여러분. 자, 젊은 시인과 함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이제 함께 나란히 같이 동반자가 있는 거예요. 젊은 시인과 같이 간다. 그러니까 시는 시인인데 젊다라는 표현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렇죠? 우리 윤동주 시에도 보면 늙은 교수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굳이 그 늙었다, 젊었다라는 표현으로 수식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이제 화자와 대비되는 시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화자는 지금 백발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늙음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비되는 시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간호라면 함께 간다면 나는 화자죠. 혼자. 그렇죠? 혼자였다. 벌써 이제 상황이 벌써 대비되잖아요. 젊은 시인은 어떤 갈밭 속을 잘 지내가 간 거고 나는 못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함께라는 단어와 또 대비되는 시어고요. 화자가 스스로 현재 처해진 상황에 대해서 고독하고 단절감을 인식했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누구나. 자, 그렇지만 누구나. 자, 이건 뭡니까? 인칭 대명사가 나왔죠? 부정칭 인칭 대명사입니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공통적으로 이제 어떻습니까? 확대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죠? 갈밭 속에서는 자주 흔히 동행을 잃기 마련이다 이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혼자였다라는 것을 뭐 한다? 일반화 시킨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고독하고 단절감에 처해질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확대 해석을 한 겁니다. 두 번째 부분에 가시면요. 갈대 안에 이제 갇히게 됩니다. 이제 화자가. 그래서 성형 이렇게 우리 박먹월 시인은요, 이렇게 화자가 시적 대상을 이렇게 부르는 그 행위가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 아셨죠? 이별가라든가 여러 가지 하관이라는 작품에도 보시면 나오는데요. 일단은 여기서는 이렇게 호칭, 젊은 시인을 부르는 호칭이죠. 그래서 시어의 반복을 통해서 청자와 시적 화자의 관계를 대략적으로 이제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형이라는 표현은 상대방을 조금 높여서 그렇죠? 부르는 그 이름입니다. 자, 아무리 그를 불러도, 그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죠? 발버둥 쳐봐도 갈밭 속에서 동행을 잃은 화자가 간절하게 지금 그를 반복해서 부르는 행동을 지금 부각하는 겁니다. 그죠? 간절함이죠. 나의 음성은, 나의 목소리는 내면으로 어떻다? 되돌림 된다는 거죠. 메아리 치듯이 퍼지지 못하고 다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성형을 부르는 것이 마치 메아리처럼 한계의 부딪힘을 화자 스스로가 인식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대상과 소통을 단절하게 되고 절망감을 느끼는 그러한 정서를 갖고 있는 거죠. 임이라는 이 부사어를 통해서 알 수 있죠. 벌써 이제 지난 거죠. 이제 나는 어떻다 갈대 안에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난과 요 갈대 안에 있었다를 갖다가 붙여도 되는데 굳이 다음 행에 이렇게 한 것은 어떤 그 시적 긴장감을 주는 그렇죠? 이러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쇄성, 그죠? 격리, 차단, 화자의 부자유스러움을 더 훨씬 더 어떻다 강조한다, 그렇죠? 행간 걸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부분에 가시면요, 인간의 근원적 불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외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뭡니까? 원천적이고 가장 근원적인, 본질적인 그런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밭은 어석어석. 자, 어석어석은 또 뭐다? 소리를 흉내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음성 상징어죠. 그렇죠? 흔들린다. 그렇죠? 자,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닌데 소리를 내고 흔들린다. 이 동적 이미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겉으로 드러난 그런 그 의미가 아니라 자연의 동적 이미지, 이렇게 흔들리는 이 동적 이미지를 통해서 화자의 심리, 내면이죠, 내면의 어떤 흔들림, 그렇죠? 불안감이 형상화된 겁니다. 그래서 화자의 초조함, 또 고뇌, 번민, 근심 이런 좌불안석하는 행동, 또 전전긍긍하는 그렇죠? 그러한 어떤 그 화자의 마음을 지금 복합적으로 제시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갈대잎은 갈립의 바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또 백발에는 백발의 바람이다. 갈대잎의 바람은 여기 앞에 제시됐으니까 충분히 이해되지만 그럼 갑자기 백발에는 뭐냐? 이 백발, 화자의 그 화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화자의 흰머리, 하얀색의 색채어가 드러나면서 화자의 모습을 연상할 수가 있죠. 마치 백발의 바람이 불듯이, 그렇죠? 자연과 인간이 대응되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꾸법이죠. 대꾸법을 통해서 자연현상의 모습이 인간의 삶의 모습으로 이렇게 딱 대응시켜서 연관시켜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백발은 머리가 하얗게 셀 정도로 끊임없이 근심이 이어져 쌓여간다는 거죠. 몸이 늙어서 서글픈 심정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린 해석을 좀 하시고요. 이 하얀 갈립, 자, 이것이 마치 사람의 백발이 흔들리듯이, 그렇죠? 그러한 부분을 연상한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이제 근원적 한계 의식, 한계 인식이 지금 드러납니다. 그래서 젊은 시인, 다시 한번 나왔죠. 젊은 시인. 자, 화자는 백발이죠. 그 새파란과 대비되는, 그렇죠? 그러한 시적 대비를 통해서 시어의 대비를 통해서 저편, 그렇죠? 반대편이라는 거죠. 공간적인 거리감을 느끼게 하고 이 강길습, 그렇죠? 우리 박목월 시인은 강가가 참 많이 나옵니다. 강가가 이승과 저승을 가로막는 단절되어 있는 그런 부분은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서도 강길습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나를 또 부른다. 그러니까 이제 화자와 시적 대상과의 어떤 거리감을 느끼는 그러한 시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청각적인 이미지가 나왔죠. 그리고 자, 새파란이라고 하면 또 시각으로 또 연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그죠? 이미 벌써 막 이런 표현 부사어들 많이 나오죠. 젊은 시인의 부름에 응답하고자 행동을 할 수 없다. 그죠? 한계죠, 한계. 그죠? 화자의 처지가 이제 강조되는 거예요. 그죠? 이러한 시어를 통해서 자, 나는 화자가 나왔죠. 응답할 수 없다. 그죠? 할 수가 없어. 돌이킬 수 없는 소통의 단절과 대상과의 차단, 그죠? 소외.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음성은 다시 한번 내면으로 되돌아온다. 다시 한번 반복이 됐죠. 외부와 소통할 수 없는 내적 회기다라고 이제 적어봤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죠?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근원적인 한계이자 본질적인 한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원적 한계 인식이라고 제가 표현한 거고요. 나도, 그죠? 나도 역시 어떻습니까? 시행 걸침을 통해서, 그죠? 흔들리고 있었다라고 어떻습니까? 딱 대응을 시켰죠. 화자의 심리적 동요, 또 불안감이 고스란히 이 화자에게 전달된 거고요. 초조함, 고뇌, 인생에 대한 번민, 근심 이런 것들, 좌불안석, 전전긍긍 막 이러한 것들을 형상화한 식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바람에 불리는 이 갈대의 모습, 좀 마치 사람이 인생에서의 어떤 삶의 과정 속에서 흔들려 보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시인은 바라봤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재는 이제 갈대고요. 갈대밭 속의 화자고요. 주제는 인간의 근원적인 고독과 불안 의식이다라고 이제 정리하시면 되고, 청각적인 성격이 강하고 사색적이고 대비적이고 동적이면서 단정적인 그런 어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제 갈대에 대한 상황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훨씬 더 갈대밭에 놓인 인간의 마음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한마디는 남기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간다는 건요, 그 무언가를 위해서 날마다 그 존재의 일부를 내어놓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생의 삶의 모습도 한번 비교해서 확인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남겨보고요. 자, 오늘 박목월의 하단에서라는 시, 자, 공부 잘하셨죠?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종혁 국어TV